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푸틴의 오늘날의 정치적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역사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푸틴이 등장하는 97년, 98년으로 가야 돼요. 푸틴이 옐친의 부총리였어요. 그리고 옐친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관리하지 못해요. 96년은 러시아가 진짜 개판이었어. 아직도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이대로 가자고 하는 것도 있고, 옐친이 더 이상 관리가 안 돼. 갑자기 자본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빽이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기 힘을 써서 국영회사들을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 양아치야. 어느 정도 개판이냐면 인구가 몇백 명도 안 되는 체체니스탄이 독립 직전이야. 그래서 이제 옐친 보기에는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푸틴을 불렀지. 푸틴도 그때 하기 직전에는 국정원 원장이었는데 다음 대선 때 대통령 됐어.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을 했는데 푸틴의 제1차적인 문제가 있어. 체첸 문제야. 체첸 애들이 동시에는 러시아의 이미지를 개망신으로 만들었고, 인구로 비교를 했을 때는 200대 1이야. 근데 군사 작전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 푸틴이 뭐 했냐면 내부 내란을 시켰어. 그리고 그때는 체첸 애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던 데가 어디냐? 터키예요. 근데 터키 정부가 아니고 터키 안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푸틴이 그때 자꾸 터키에 들어갔다 왔던 했던 어떤 유명한 독립군이 있어요. 푸틴이 직접 한 건지 이거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그 사람의 핸드폰에다가 어떤 주적기를 해서 그 사람 터키에서 암살당했어. 김구 같은 사람이 암살당하니까 큰 형이 없잖아, 체첸 애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개파로 분리됐어. 그러다가 푸틴이 지금 현재 체첸 대통령의 아버지를 꼬셨어. 야 봐봐, 이 전쟁이 의미가 없어. 니네들 독립해봤자 뭐 할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괜찮은 자치권을 줄 테니까 너는 내 편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야. 왜냐하면 러시아는 치고받고 싸우고 독립을 해봤자 주변에 다 친러 국가들인데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알았다고 하고 독립운동에서 갈아탔어. 친러 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체첸 전쟁은 마무리시켰어요. 러시아도 약속을 지켰어. 여러분 푸틴의 장점이 뭐냐면 푸틴이 배신 안 때려요. 이것이 푸틴의 지금 외교에 있어서, 그리고 좀 약간 전체적으로의 장점이에요. 체첸 전쟁이 끝나니까 국내 지지가 엄청 올라갔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체첸 애들이, 거기 있는 무장단체들이 때로는 아프가니스탄, 때로는 아제르바이잔, 때로는 타지키스탄, 때로는 보스니아에서도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체첸 애들을 보고 살짝 좀 약간 의아해요. 우리는 이 애들을 지지해야 돼, 반대해야 돼. 왜냐면 러시아를 때리니까 좋은데, 근데 동시에도 걔네들이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로 이렇게 변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체첸 애들이 지지를 못 받았어, 제대로 유럽으로. 여튼 그때 푸틴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뭐냐면, 이제는 서양 세계는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이제는 뭐 미국의 그 위치를 흔들리게 할 생각도 없고, 우리 지금 먹고 살기에는 너무 바쁜데 이 와중에 가서 미국이랑 기싸움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인데, 이왕 이 계기라면 우리는 유럽이랑 친해지자. 그래서 푸틴이 그때 깨달았던 거 뭐냐면, 이 서양 세계는 이제는 러시아랑 싸우진 않아요. 이 서양 세계에 이제 문제가 어딨냐? 이슬람 세계예요. 그래서 러시아 보기에는 그래, 우리 이제 서양이랑 문제가 끝난 거야.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이제 푸틴 입장에는 이제 서양이 친구야.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푸틴 보기에는 이 서양 새끼들이 진짜 우리를 같은 서양으로 보는 거야? 하고 의심이 들었어. 자, 의심이 왜 드냐? 일단은 이걸 좀 보세요. EU 연합에 가입하는 나라들의 연도예요. 자, 여러분 에스토니아는 예전에 소련 일부였어요. 그래서 2004년에는 보시다시피 소련의 땅인 국가들하고 소련의 진짜 동맹국들이 다 EU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이런 나라들을 받아줬어. 보시다시피 1999년에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받았어. 그것까지는 오케이. 어차피 소련당 아니잖아. 근데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받았어. 자, 여러분 지금 로마니아는 흑해에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은 붙어 있어. 불가리아도 흑해에 있는 거야. 이거 언제? 2004년이야. 그래서 푸틴 보기에는 뭐야? 우리 같은 서양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서양도 러시아 때문에 한참 힘들었어. 왜냐면 오스만 제국을 때릴 때 러시아 제국은 손을 잡았지만 서양 입장에서 서양 땅인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내전 시기에는 소련 밑으로 들어갔잖아. 서양 입장에서도 지금 이 러시아는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정신 안 차린 상황인데 우리는 빨리 정통적으로 서양에 속하는 그 지역을 EU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래서 이 나라들이 EU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미국도 잠깐만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우리도 나토로 받아줄게. 그래서 97년 98년에 푸틴이 했던 그 계산이 뒤집힌 거야. 뭐야, 소양 새끼들이 우리를 같은 서양을 안 받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짜증났어. 근데 핵심적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2004년 이후로부터 일어났어요. 2004년 이후로부터는 러시아의 거의 뒤쪽 동네라고 봐야 되는 나라들에서 판러시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됐어요.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는 러시아 보기에는 배신당한 거야. 러시아보다는 서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코앞에서 당선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진짜 개박친 거지. 더군다나 조지아는 미헤일 샤카슈빌리, 이분이 완전 친미국, 친서양이었죠. 이 샤카슈빌리는 조지아 대통령이었죠. 자, 이분이 2004년에 대통령 됐어요. 근데 이분이 생친미야. 친서양도 아니고 생친미였어.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됐는데 갑자기 이분의 특징이 있어. 중앙아시아 가시면 헤르멧,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뇌물이야, 뇌물.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 너무 낮으니까 공무원들이 뇌물로 해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지아에서 뇌물을 없애버렸어. 조지아를 완전히 서양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엄청 힘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자를 높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애를 너무 좋아했어. 이분이 인기가 너무 좋았고, 이분을 보는 다른 국가들이 와, 역시 친미 사람이 나와야지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때 진짜 조지아는 잘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지나친 친미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크라이나 유시첸코, 이 사람도 2004년에 당선됐네. 러시아가 깨박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친미 아니고 친유럽이었어요. 이분이 러시아가 정치질 하면서 하여튼 이분도 우크라이나를 빨리 유럽 연합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지. 왜냐면 정치를 해가지고 좀 시위가 일어나서 선거를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완전 생친러 사람이었어. 2004년에는 갑자기 유럽이 러시아의 뒤쪽 동네 국가들을 다 유럽 연합에다가 갖다 붙이고,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완전 생 친서양 애들 당선됐어. 러시아가 이제 빡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빨을 보여줘야 돼. 그냥 뭘 째려봐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필요해. 서양하고 미국한테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거기서 멈춰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주제가 생겼어. 케이크가 생겼어.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지역이 있어요. 남오세티아. 지도를 보시면 조지아가 보이고 있고, 조지아 안에는 그 조그마한 초록색은 남오세티아예요. 이 나라의 인구는 5만 명이에요. 5만 명. 여러분, 5만 명은 한국에서 군이거든요. 군. 유엔으로는 조지아 땅이에요. 거기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치아를 보여주는 사건. 남오세티아, 그러니까 아파즈야. 아파즈도 지금 보이죠? 조지아 안에 있는 그 위쪽 동네. 자, 이 두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조지아 안에 있는데 이 지역의 대다수가 조지아 사람 아니에요. 하나는 오세 쪽이고 하나는 아바스 쪽이에요. 소련은 붕괴되고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잖아. 그래서 이 조지아 안에 있는 아바스 애들하고 오세티아 애들도 나가려고 해요. 이미 러시아 안에서 북오세티아 공화국이 있어요. 그 러시아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조지아는 완전 빠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러시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지아는 빠지자마자 완전히 그 조지아 안에서는 조지아 언어로 조지아 민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민족적으로는 조지아족이 아닌데 왜 우린 조지아족으로 가야 되냐. 그럼 우리 다 빠질게, 우리 다 아파시아 공화국, 남오세티아 공화국을 만들어줄게 했는데 조지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뭐하냐? 하고 쳐들어 들어갔어. 내전이 동시에 나왔어요. 91년, 92년이에요. 딱 그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그래서 조지아는 동시에 아파스 애들이랑 싸워야 되고 동시에 남오세티아 애들이랑 싸워야 돼. 그때 밀리는 거야. 왜냐면 이 남오세티아는 러시아 안에 있는 북오세티아로부터 좀 지원을 받았어. 조지아가 밀리니까 그때 러시아는 중간에 들어갔어요. 애들아, 니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은 자치권으로 가야 돼. 독립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조지아식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안에서 무슨 공화국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권 줬잖아. 조지아도 니네들한테 자치권 줘야 돼. 그래서 러시아는 큰 형처럼 나와서 조지아하고 걔네들 사이에는 중계를 하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그 중간 국경 지대에다가 자기 군을 배치를 했고, 바로 그 뒤쪽에도 그 조지아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식으로 92년에는 이 민족 사태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2008년에는 이 샤카슈빌리 친미, 지나친 친미야. 그래서 미국한테 자꾸 끼부리는 거야. 아, 형님, 우리 애들을 좀 약간 교육시켜 주시고 남오세티하고 이제 아파시아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얘네들 좀 약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조지아 군이 미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조지아도 언젠가 나토에 들어가려는 중이었고 동시에도 EU에 가입하려는 중이었죠. 그래서 조지아는 내가 열심히 군을 훈련시키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남오세티하고 아파시아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꼼짝도 못할 거야. 왜냐면 나 뒤에는 미국하고 EU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논란이 있어. 조지아는 미국한테 허락 안 받았어. 미국 안에 있는 극우파애들한테 허락 받은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랑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남오세티아 안에 있는 애들하고 아파시아 안에 있는 애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고 싶지. 근데 여권이 없어. 왜냐면 조지아랑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여권 못 받아. 그래서 그동안 걔네들이 러시아 여권을 쓰고 있었어. 러시아도 야 니네들이 이렇게 여권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빌리고 쓰는 건데 내가 니네들한테 동시에 이중 국적 줄게. 그런 식으로 가자. 왜냐면 니네들 관리하는 거 힘들어. 딱 그때 이제 조지아는 이미 그동안 미국에 있는 그 극우파 성향이 있는 군사회사들이 있어. 군부회사들, 군사회사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교육을 받았고 있었고 조지아군이 이제 너무 막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로 쳐들어갔어. 아파시아하고 남오세티아다가. 그럼 걔네들 깜놀. 뭐야? 이 조지 애들이 왜 들어왔어? 러시아 무섭지도 않아?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어. 조지아는. 근데 푸틴이 때마침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지. 들어오자마자 러시아는 들어오는 그 조지아 군인들을 다 격퇴시키고 러시아 군이 아파시아하고 남오세티아 국경을 안 넘어갔지만 엄청 미사일을 쐈어. 그래서 경고를 했어. 니네들 안 멈춰줄 거라면 내가 니네들을 다 격퇴시킬게. 그때 샤카시빌리 내가 잘 기억하거든요. 뒤에다가 조지아 국기하고 EU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놓고 연설했거든요. 러시아를 뭐 하고 있어요? 소양 세계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다가 왜 개입을 해요? 남오세티아하고 아파시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왠지 이런 발언을 하면 유럽하고 미국이 나와서 야 러시아 이 조지아 말이 맞는데 니네들 뭐 하는 거야? 깝치지 마. 할 줄 알았는데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그냥 샤카실리는 지 혼자서 개망시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입장에서도 이 샤카실리는 지 알아서 러시아한테 전쟁 선포를 했는데 왜 우리는 가서 그거까지 수습을 해야 되냐?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샤카실리 입장에서도 야 나토까지 우리는 입장시켜준다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때 러시아는 대놓고 지금도 UN 법적으로는 남오세티아하고 아파시아는 조지아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러시아 처음으로 조지아 군이랑 전면전을 벌였는데 근데 사실은 대충 벌이진 않았고 너무 세게 벌였어. 사실 러시아는 그때는 서양 애들한테 들어와 조지아를 훈련시킨다며 완전히 그런 모습이었어. 러시아의 그때 그 모습을. 이제 그때는 러시아는 1차적으로 시야를 보여주고 성공을 했어. 서양 세계도 쓸데없이 러시아를 화나게 만들지 말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이 푸틴을 그렇게 설레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G7이잖아요. 러시아를 받아줬어. 그래서 G8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이 러시아는 선진국이 아니야. 우리랑 같이 놀면 안 돼. 그래서 바로 러시아를 이렇게 탈퇴시키는 거 좀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G8에다가 몇 개 나라 추가했다가 다음에 막판에 다 빼주고 다시 G7으로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서양 세계랑 사이가 나빠지고 오히려 러시아가 살짝 친이슬람 모습을 보여줬어. 그 이후로는 이제 문제가 어디야?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에서도 크림반도 사건이 있었고 크림반도를 먹었어. 그때도 러시아는 대놓고 야!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갔어? 크림반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서양 세계가 많이 쳐들어왔는데 러시아는 멈추라고 하고 밀어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몰라. 이제부터는 서양이 들어와라고 했을 때는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올지도 몰라.